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 저자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먼저 최근에 영재교육원과 경시대회에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따라서 교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는지 이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의 영역별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기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학에 관해서 나왔던 이제 경향들은 수학 지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수학적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수학에서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수학 지식이 문제 해결력이라 함은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수학에 관한 뭐 계산력 아니면 도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통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 뭔지, 삼각형은 선분 세 개로 둘러싸여진 도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써낼 수 있는지, 설명해낼 수 있는지,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원이 뭐냐?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원을 동그란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재교육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원이 이제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어놓은 선이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답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을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123, 13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답을 다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출제 경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는, 그래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형태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삼각형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이제는 수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논술형 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머니가 사과를 2개를 주셨어요. 근데 1개 반을 먹고 반개가 남았어요. 자, 이 반개를 표현하는 적합한 분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수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분수는 어떤 분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분수가 원래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분수는 1개보다 작은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합한 거는 반개니까 2분의 1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수의 의미가 이제 확장돼 가면서 어떤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과가 2개가 있는데 1개 이렇게 반 잘라서 1개 반을 먹고 반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4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분수는 이런 1개보다 작은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순수한 나눗셈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분수의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분수는 어떤 거냐, 이런 자신의 어떤 판단. 그래서 논술형, 약간의 이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개념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내거나 자신의 주장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항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답이 여러 개가 있다면 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답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빠짐없이 구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답을 여러 개 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 답을 여러 개를 구했는지 설명해내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왜 이 기준을 정했는지 설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논수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시의 경향 자체도 예전에 수능이나 뭐 학력고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점수 몇 점짜리 학생이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뽑았었다면 이제는 심층 면접이라든가 이제 논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경향들이 이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출제 경향도 예전에는 답안을 찾아내고 그 답이 다양한 답들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찾아냈고 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 주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재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수학 사회에 나오는 소재, 그다음에 실생활 소재, 그다음에 뭐 다른 과목과 융합된 이런 형태로 수학이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다른 과목에서도 수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소재가 다양화됐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것들은 이제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지만 어떤 그 수학적 상황 꼭 그 어떤 수학 개념이 아니더라도 수학적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형태 문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도형을 그렸는데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르는 거죠. 구분구적법. 이렇게 아주 잘게 자르다 보면 뭐가 됩니까? 기본적인 아주 작은 단위 사각형의 넓이가 도대체 몇 개 있느냐 이런 형태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요게 무게중심을 하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죠. 원처럼.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형태로 구하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를 논리적으로 논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제되고 있는 형태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답안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답안이 많이 찾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러면 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결을 했는지를 자기 생각을 설명해낼 수 있는 논리성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수학적 소재, 뭐 실생활이라고 해봐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탕이나 뭐 어머니가 뭐 사과를 주셨는데 뭐 이런 정도 소재였다면 이제는 수학 사적인 팔린드롬 뭐 칠교라든가 아니면 팔린드롬수라든가 뭐 이 역사 속에서 수학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집트에서는 분수가 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뭐 이런 식의 역사적 소재나 아니면 과학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그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런 아까 말씀드린 융합.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언스, 과학이죠.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그다음에 아트, 예술, 그다음에 매스메틱스.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키는 형태인데 최근에는 이제 사회 경제까지도 융합이 되는 형태의 소재도 다양화시키고 상황적인 부분도 이런 융합적인 어떤 상황으로 굉장히 다양화된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그냥 풀고 예전에는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설명해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향이고요.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이제 과거에 이제 초창기의 영재교육원이나 경시대회, 초등 경시대회에서의 문제 경향이 요랬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출제 경향들을 이제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특징. 자, 먼저 교재의 특징은 최근 기출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 영재교육원에서 최근에 기출된 문제들을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경시대회에서 최신에 기출됐던 이런 문제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출문제만 딱 풀어보면 아이들이 이게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활용된 문제들을 잘 풀지 못하죠.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약간 응용한 응용 확장형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응용 확장형 문제들을 배치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입니다. 이게
요걸 1이라고 했을 때 요 녀석들을 어떻게 분수로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뭐 당연하게 이거 그 비율에 관한 분수죠. 이게 이 8개가 1이라고 봤을 때 그럼 8개 중에서 6개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아까 그런 문제들을 약간 응용한 거죠. 여기에서는 분자가 1인 분수는 단위 분수라고 하니까 이런 분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봐라 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이제 그 분수에서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약간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가 사실 아이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다 담지는 못해요. 최근 기출 문제가.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그 기출 유형 변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다루어 놓은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 개념이 이걸 문제를 풀 수는 있겠는데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까 하는 거에서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요약해 놓은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적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다양화되고 상황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수학 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문제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와 관련되는 수학 사적인 이야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앤 스팀이라고 해서 수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가 다양화되고 이제 심층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준비하기에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단원별로 한 두 강 정도는 이렇게 수학과 관련되지만 어떤 방식, 우리가 수학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학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놓은 스토리텔링 스팀형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수학 마술인데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기니까 이런 수학 마술, 수학을 이용하는 마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수학 이야기, 조선시대 때는 길이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리랑을 부를 때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새치열을 뭐 놀리지 말라든지 새치열을 조심하라든지, 그러면 이 치라든가 리라든가 이런 단위들이 조선시대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됐고 어떻게 약속이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학 사적인 내용들이 수학으로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원래 이제 수학 문제집을 보면 뒤에 답지와 해설 이렇게 따로 적혀 있는데 글자가 조그맣게 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사실 그 답을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함을 없애고 아이들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정답과 해설을 문제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아까 보셨던 그 문제 답안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적절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요 사이사이에 이제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답지의 형태가 이런 책과 같은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 교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저희 교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영역별로 예시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다 보면 출제 경향이 이렇고 이 교재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와 연산 영역의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뭐 이게 금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금고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 비밀번호를 찾아서 이 뭐 금고를 열어야 돼.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어떤 특수약품을 묻혔더니 이게 지금 뭐 지문이 나타났어요. 지문이 4군데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게 비밀번호가 4자릿수라고 가정을 할 때 가능한 비밀번호를 모두 구하고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비밀번호를 모두 구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구했는지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4자릿수니까 만약에 3이 가장 앞에 온다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쭉 찾는 거죠. 이게 기준을 정해서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할지 이제 사고를 다양한 답들을 구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3이 오면 6가지가 가능한데 3도 오고 4도 오고 6도 오고 8도 올 수 있잖아요. 맨 첫 번째 숫자로. 그렇게 됐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총 2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사실은 과거에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뭐 이 소수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게 최신 형태라면서 약간 변형된 형태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완전히 최근 유형을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죠? 예, 지문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역시나 4자리예요. 지문 그러면 이게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나? 뭐 어떤 상황인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그럼 가능한 비밀번호를 구하려면 4자리 수라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한 수가 2번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문제를 푸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4자리 비밀번호인데, 숫자 3개만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숫자 1개는 반드시 2번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가 2번이 사용이 됐다면, 처음에 55 이렇게 나왔을 때 07이 자리를 바꿈으로써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를 한 칸 띄어서 나오면 07이 또 자리를 바꿔서 또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 제일 끝쪽으로 간다면 가운데 07이 자리를 바꿔서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5가 들어갔을 때는 다 이제 해봤으니까 두 번째 5가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5가 들어갈 때 2가지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과 7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5가 나올 때 또 2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5가 2개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총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가지가 끝이 아니잖아요. 5가 2번 사용될 때니까. 근데 2번 사용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도 2번 사용될 수 있고 7도 2번 사용될 수 있고 0도 2번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가지에서 곱하기 3을 하면 결국은 36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문제랑 비교를 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을 표현해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구를 할 때도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답을 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답을 냈는지 답을 낼 수 있는 거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답을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답을 구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유형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도형 쪽을 보면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24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타일을 배열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서술해 보시오. 이런 형태죠. 그러면 타일을 배열해서 남는 타일이 없어야 된대요. 자, 그게 뭘 뜻하냐면 한 개의 타일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원을 구성해야 된다. 요 두 조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나다라의 경우는 타일은 요 원을 하나를 구성하는데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의 경우에는 요거는 아무 필요가 없죠. 지금 원이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타일을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국은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돼야지만 이 타일들이 모두 원에 관련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15개의 원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24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3, 8, 24, 6, 4, 24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원이 어떻게 생길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줄로 만들어지면 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은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의 개수는 이때 2 곱하기 12일 때는 11개의 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8. 그러면 요거는 사각형이 세 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원은 두 줄로 배치가 되죠. 그래서 2, 7, 14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배치가 되면 3, 5, 15, 15개. 그래서
요렇게 해서 15개의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떻게 가로로도 배치할 수 있고 세로로도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개와 6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4개가 6줄이 있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해서 이렇게 4개가 아래로 6줄이 있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예전에는 규칙성 문제가 나오면 거의 수열의 형태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들을 살펴보시면 이것도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이제 소재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개구리 풀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 2배씩 늘어난대요. 8일 만에 연못을 가득 덮였대요. 그러면 5일 만에 가득을 덮이도록 하려면 몇 개의 개구리 풀을 넣으면 되는지 구하고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죠? 8일 동안에 2배씩 어떻게 몇 개씩 늘어났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규칙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1개 딱 넣었더니 하루 지나면 2개가 됐죠. 2배씩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하루 지나면 4개. 이래서 8일을 딱 하니까 총 256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못을 가득 덮는데 필요한 개구리 풀은 256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일 만에 덮으려면 1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256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몇 개가 있으면 되죠? 8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156개가 되려면 처음에 8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연못에 개구리풀 8개를 넣어 놓으면 5일 뒤에는 연못이 가득 덮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논리와 확률, 그 다음에 통계 파트인데, 이런 형태는 이제 논리성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그림 1에서 ABCD가 이렇게 ABCDEF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림 2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알파벳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왜? 선이 한쪽으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이 한 개 연결된 숫자는 같으니까 F는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F와 연결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 1과 연결된 거. 그러면 뭡니까? A는 6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A와 연결이 된 게 B도 있고 D도 있어요. 근데 B로 갔더니 B는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연결이 된 게 이렇게 4랑 5가 있는데, 요 녀석은 요거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죠. 따라서 B와 5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가 연결이 됐으니까 아까 뭐죠? 여기 A에서 B도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D도 연결이 됐는데 D는 뭡니까? 요걸 제외하고 나면 2개가 더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갔는데 일로 가니까 여기 2개가 더 연결돼 있는 거죠. 따라서 D는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B와 이제 연결된 숫자 2. 그러니까 B와 연결돼 있는 숫자 2가 이게 여기가 연결돼 있는 게 B와 연결돼 있는 게 여기 4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4와 연결돼 있는 게 요렇게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내용도 보시면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이제 실제로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경시 대회를 준비를 한다면 그냥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답을 낼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리적인 사고들을 해낼 수 있는 힘들이 점점 강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영재교육원 시험이나 경시 대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출간하게 된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이 이제 그런 최근의 경향에 잘 맞게 만들어진 교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재와 함께 잘 준비를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